작년 1월 열린 첫 재판에선 25분 만에 무단 퇴정을 하였으며 이어 법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기까지 또 6개월이 걸렸습니다. 적국의 간첩들에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악용하여 현재는 구속도 풀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죠. 2025년 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기자회견에 따르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당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서울 서부지법을 찾아가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 서부지법은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영장을 발부해줬습니다. 그렇게 공수처에 대통령 체포 시도가 있었고 1차 체포가 경호처 때문에 실패하자 공수처는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해 2차 체포 시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1차 체포에 실패한 공수처를 향해 총을 맞더라도 대통령을 체포해오라고 고성을 질렀죠. 이성윤 의원님 여기 전주시 시의원이신 걸로 알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총을 맞는 사람은 우리 국민 아닙니까? 또한 공수처에게 형소법 110조를 무시하고 영장을 발부해준 그 서울 서부지법은 과거 김일성을 무상화하는 내용이 담긴 김일성 회고록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서부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인 이순형 또한 우리법 연구에 구속됐죠. 그렇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공수처의 영장 쇼핑과 서부지법의 불법 영장 발부로 체포를 당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공수처 해체하라! 대한민국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급표를 인정해 주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나라입니다. 적국의 공작 행위를 수행한 사람들은 보장적 기능에 입각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는 정당한 방어권이 행사되지도 못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적국의 공작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보다도 못한 취급을 당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힘, 경제적인 힘 등 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힘은 정당해야 합니다. 그러한 힘은 공정하면서 나오고 그 공정함이란 절차적 정당성에서 기반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하면 공정이고 나에게 불리하면 불공정입니까? 우리 편에게 유리하면 공정이고 우리 편에게 불리하면 불공정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는 건 했을 남이 하는 분은 선거관리위원회 국민주권인 투표를 관리하는 선관위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2023년 5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지 않겠다 거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감사에 들어가는 채용비리만 1200건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들의 채용 관계자들은 믿을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 선관위는 가족들마다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고도 증명합니다. 가족회사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당신들 겁니까? 그 채용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당신들의 책임 질 겁니까? 2023년 10월 국정원의 보안점검으로 인해 드러난 선관위의 보안 실태 또한 충격적이었습니다.
국정원은 점검 당시 시간 및 인적 제약으로 인해 선관위의 6,400대의 장비 중 단 5%에 비해 317대의 장비만을 점검했습니다. 그 단 5%에서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통합선거인명제 부적과는 투표지 무단 프린트가 무장 탈취라는 그런 선관위가 2022년도 자체 보안 점검 결과에서는 100점 만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내놓았었죠. 하지만 선관위는 아직 선거에 대한 감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정황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조국 혁신당 소속의 의원 10명은 지난달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부정선거 의혹을 허위사실, 음모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뿐만 아니라 집회 및 시위에서 공연히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당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못하도록 법까지 만들어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이 중대한 문제에 국민적 의심이 절반에 달하고 있는데 이미 과거 수많은 논란이 있었던 자들이 이것을 감추려 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반국가이기 아닙니까? 이번 탄핵 심판과 내란죄 재판에서 유력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는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로는 홍 차장의 메모가 유일한 증거이죠. 그런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던 박종근 전 특수장 사령관의 진술은 멋가이였습니다. 그의 증언은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과 김병지 의원에 의해 오염되었으며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시간도 번복되었습니다. 홍장원 차장의 메모 역시 그랬습니다. 윤 대통령 10차 변론 기일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체포 명단을 받았다던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메모는 1, 2차까지는 알아볼 수도 없는 형태였는데 3, 4차 메모에서 갑자기 명확한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는 본인의 메모를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증언이 엇갈렸고 본인이 메모를 해놓고 자기도 못 알아보겠다며 보좌관에게 이를 다시 작성하게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가 헌재에서 해당 메모에 대해 한 발언도 정말 가관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처럼 이 메모가 중요한 부분에서의 가치를 갖는 증거가 됐으라고는 당시로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국가 안보를 위해 중요한 임무들을 비밀리에 수행하는 국정원의 블랙 요원이었다는 사람이 원본의 중요성도 모르고 자기 글씨도 못 알아봐서 보좌관에게 써달라고 시켰다고요? 그 어처구니 없는 증언아! 지금 우리 보고 민주당 누굽니까? 또한 국회를 봉쇄하려는 의혹도 있었죠. 25일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돌던 기일에서 김계리 변호사가 게시한 영상에 따르면 한동훈, 고민정, 조국 등의 의원이 아무 제재 없이 국회에 출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 입구에서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국회에 들어갔고 의원식 의장과 이재명 대표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그냥 혼자서 담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가 촬영한 유튜브 라이브 영상을 보면 국회 안에서도 아무런 제지를 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메모지의 원본은 버렸으며 핵심적인 증언들은 계속 바뀌고 있고 국회 공세라더니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영상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